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잠실동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승인 통과됐고요. 그리고 관심 집중했었던 대치동 음마아파트 안에 계획대로 설정이 폐지됐다는 소리 나오면서 재건축 본격화되나? 이런 기대심 또 불러일으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 소식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고민 좀 해볼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번호 있죠? 797-0300번 문자 번호예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즉각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뉴타운 얘기 좀 해주세요. 뉴타운. 이 서울시가 정비 예정구역 27곳에 뉴타운 이 집권 해제한다? 이런 얘기 이제 나왔는데요. 네.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했고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앞으로 네. 어쨌거나 이 해당 지역의 투자 전략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님? 달리 해야죠. 달리 해야죠. 팁을 지금은 주세요.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뛴 곳들, 예. 이제 그런 곳들은요 과감히 매도를 하고 재정비가 된 다음에 액션을 다시 한번 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네. 이제 도시환경정비법도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데다가 이제는 트렌드 부동산 그 투자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게 9월 달부터 이번 입법 예고된 것들이 3월에 이제 도시환경정비법이 들어가면서 죽는 현장도 생기고 사는 현장도 생기고 죽는 줄 알았더니 사는 현장도 생기고 사는 줄 알았더니 죽는 현장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재건축이나 이런 투자 들어가셔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들 중에서 지금 당장 매도하고 다시 한번 파는 거를 다시 한번 사는 걸 고려해야 되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그냥 해제해버린다. 이거 완전히 지금 다른 색다른 시장이 오는 거거든요. 재건축 시장이나 들여다볼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다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그래도 아직 얼떨떨하세요. 이게 뭐지? 맞아,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다. 그것은 투자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잽싸게 일단은 돈을 받고 나오셔야 되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도 돈을 받고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봤다가 다시 들어가셔야 된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원본 상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가 아니라 갖고 있으신 분들 투자해야 되는 분요 내년 3월 이후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실 게 뻔하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요 재빠르게 빨리 갈아타기 하시면서 지금 뭔가 파셔야 돼요. 본인 지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예. 아주 유명한 지역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 극과 극으로 결과가 치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그렇죠. 그 해당 지역에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기로 말입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까요?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예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요. 예. 저희 아들이 직장인 김포공항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쪽에서 전세 1억 정도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집을 사가지고 투자도 하고 집도 사서 살기도 하고 하는 거를 좀. 김포 쪽으로? 예, 김포 쪽이나. 혹시 확실하게 콕 집어넣은 아파트나 물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들은 그쪽에 사는데 전 지방에 살아가지고요. 예. 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근처쯤으로 해서 괜찮은 건 없나 이런 생각으로 네.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소형으로. 예.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 어디 계세요? 지방 목포예요. 목포. 네. 목포 새발낙지 생각납니다. 네. 배고플 시간이에요. 친정어머니 고향 진도라서 거기 네. 갈 때 항상 목포 들려갖고 새발낙지를 먹고 왔던 기억이. 그러시군요. 네네.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목포에서
아드님이 공항에 네.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소형 평형이라 그러면 25평형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25평, 30평 안쪽으로. 25평이랑 30평대 안쪽으로 투자를 하실 건데 김포공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도 결혼도 해야 되고. 아, 그렇군요. 아드님이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1등 지역은 마곡 찍은 건 아시죠? 네. 네, 투자는 마곡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가격대가 평당 2천만 원대 이상 되고 있어요, 마곡이.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네. 거예요. 네.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상암도 있고 마곡도 있고 김포도 있고 발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발산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면 수명산 파크 쪽으로 들어가시면 연식은 좀 됐지만 가격대는 좀 저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마곡으로 가시게 되면 또 공항철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예. 있고 상암에도 있고 쭉 연결이 돼서 저 마포까지 나가게 돼 있는데 공항에서 근무하시면서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곳 근처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는 마곡지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지금 이제 그 마곡지구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나쁘진 않는데 빠지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곳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혹시 통장이 있으시면은 통장을 좀 이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좀, 통장이 네. 그 예전에 그 청약 통장이 아니고 주택보금이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그럼 네. SH공사를 좀 확인하셔서 요거를 이제 얼른 가셔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놨다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체크해봐야 되고 김포 지금 안쪽에 있는 김포 같은 경우는 평당 뭐 1,000만 원대 하지만 그냥 싸고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예, 뭐냐면 25평 아파트를 2억 5천이면 사는데 서울 중심부에 오면은요 투룸 2억 7천, 8천, 9천이에요. 전용 한 한 평에서 2평짜리가. 그러니까 넓은 데 살면서 그러니까 말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예, 아파트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다 이용하면서 25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이렇게 가는 곳이라서 젊은 층 같으면 마곡 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은 잘 살펴보십시오. 수명산하고 마곡하고는 수명산이 더 저렴하긴 하지만 좀 오래 가고 애기도 낳고 나중에 쓰려면 마곡 지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이 많이 더 뜰 거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좀 늦으셨어요. 예, 좀 일찌감치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게요. 네, 아쉽습니다. 네.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생활의 편리성까지 하면서. 네. 수명산 쪽은 교육은 또 잘 돼 있어요, 애들. 근데 마곡도 아마 마곡지구에 교육도 잘 돼 있겠죠. 피를 주면서 해야 되나요? 프리미엄 얼마나 붙어 있어요? 제가 전혀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원래 뭐 저렴한 가격 분양했다가 지금 가격이 이제 그 다음번에 지금 된 것들이 얼마의 일반 거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체크를 더 해보시고요. 지역적으로는 원래 마곡이 더 훨씬 좋고. 근데 혼자라 보니까 단독 세대다 보니까 혼자 사는 거하고 이렇게 확률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통장으로 가면 그렇죠. 네, 적죠. 가족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쓸 수 있을 때 쓰셔야 돼요.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강남에다 넣으셨다가 프리미엄 받고 빠지셔도 되고 일단은 아드님에 대한 거는 일단은 마곡이 되게 좋은데 철도 공항철도가 있으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이제 이렇게 전세가 1억이고 제가 한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고 대출 내면 될 것이고. 현찰 2억으로. 네. 공항 저기 뭐죠? 그 마포 쪽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마곡지구도 그러면 융자를 많이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수명산 쪽 있어요. 수명산 파크 쪽, 발산 쪽에 거기 가셔가지고 저렴할 때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애기 교육도 괜찮고 거기가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저렴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발걸음 옮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 아파트죠 그쪽이. 네, 아파트죠.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6년도 뭐 7년도 이렇게 됐으니까. 예, 한번 가보세요. 예. 시청자님께 숙제 드립니다. 수명산 쪽 아파트 쫙 조사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전화 주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원래는 네. 이제 어디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주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목포에서 이제 그 멀리서 옛날 생각도 전화주셨으니까. 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역까지 한 말씀 드려봤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어디 주변에 좋은 아파트 꼽아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파트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쭉 점검해보시고 딱 꼽아서 와주세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예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강남구 대치동에 예. 성경 3차 아파트라고 성경 3차. 예. 예,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걸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 예.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 반포 쪽 투자가 어떤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물건 대치동 선경 아파트 3차 점검하러 네.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엄청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걸 갖고 계셔가지고 수요자가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 대치동 학원가 옆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지금 이거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예. 아. 좀 됐어요. 예. 아파트가 몇 년도에 매입하신 거죠? 저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2002년도에 분양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게 원래 사원 아파트였어요. 아, 분양은 사원 아니고. 아파트. 네. 아, 네, 제가 샀어요. 기존에 있던 걸 매입하셨네요. 그죠? 네. 아, 그렇군요. 자, 우선은 지금 이제 그 2002년도면은 2005년도로 환산을 할 수 있는 환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 때 비과세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과세시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요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움직이려고는 하시는데 어떤 게 네. 있냐면 이 강남 네. 분위기가 얘를 매도를 지금 하고 다른 데로 움직이려고 할 때 지금 재건축 중에 투자 들어갈 만한 곳이 한두 군데 정도는 있어요.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대치동에 이렇게 그 지금 길 건너에 개포동에도 있어요. 실제 투자 네. 들어갈 만한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갈 거냐, 전세 끼고 하나를 더 살 거냐 이런 차이들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요거 이제 매도하시고 나서 매도하시기 전에 다른 게 이주하잖아요. 이주하게 네. 되면 요거 가격이 또 올라요. 이게. 그러니까 아. 그때 팔면 또 네. 다른 걸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또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가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잠깐 동안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평양대 몇 평형이죠? 31평이죠. 31평대. 시가 알고 계세요? 네. 얼마예요? 한 뭐 8억 5천. 예,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예, 요즘 네. 이주 세대 때문에도 많이 올랐고 동네가 또 유명해지면서 더 많이 올랐고 원래 또 유명한 곳이고 근데 네. 8억대에 뭐 이만한 주택을 사는 것도 애매하고 좀 그래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왜냐면 돈을 좀 더 주면은 조금 더 새 거도 가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네. 교육 문제로는 또 여기 또 가격 대비 그냥 고만고만한 곳이고 또 나중에 또 한전부지 개발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팔기도 애매하고 뭐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요게.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사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또 팔기에도 또 애매한 이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냥 주변에 아파트가 만약에 이제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개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에 만약에 지렛대 효과가 없으면 지렛대가 없으면 융자가 없으면 이 집에서 융자를 빼가지고 투자를 거주하시면서 투자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융자만 빼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관리처분 나왔고 이주비 나와서 현찰이 없었을 때는 난리 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그러면 그거 네. 팔면서 그때가 이렇게 언제일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투자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투자하고 내가 이주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1년 있다가 강남으로 반포 같은 데 투자할 만한 곳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갈 거냐. 그럼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조합원 물건을 사시게 되면 아무 주택이 없을 때는 대체주택이라 그래갖고 나중에 산 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팔고 전세를 깔고 앉아있다 현찰을 들고 있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입주권 바뀌고 나거든 사업시행인가 난 후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대체주택으로 세테크를 이용을 해서 또 갈 것이냐,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예, 투자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요,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스케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당장 뭐 사실은 급하신 게 아니니까, 그죠? 리모델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리모델링은 크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재건축으로 올라가는데 높은 층도 아니고 그래서 리모델링도 아예 내용이 없진 않아요. 아예. 네. 예, 없진 않은데 90년대니까 이제 뭐 재건축은 그렇고 리모델링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 네. 분담금이 분명히 나오겠죠. 여기 네, 몇 층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오래되셨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네. 좀 탈 때까지 냅두셔도 되고 또 주변에 관리처분 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차익이 나니까 좀 놔두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뭐 살라 그럴 때 나도 네. 줄 돈 다 주고 사야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 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내가 뭘 할 또 거냐에 따라서 융자를 네. 낼 거냐 아니면 거주하면서 요걸 팔고 갈 거냐 여러 가지가 완전히 변수가 달라요. 네, 지금 세입자가 있어요, 사실은. 아, 제가 그러면은 거주는 예, 하는 대체주택은 안 되고 그럼 예. 집이 세 채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전세를 살면서 예. 그 돈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할 거냐 요거 이제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결론이. 네. 예, 1가구 1주택일 때랑 다주택일 때랑.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네. 상담을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요 물건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요. 팔기도 사기도 대신에 가격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뭐 분위기 타면 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럼 네. 뭐 다른 거 팔아서 재건축 투자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잠시는 잠깐 보류 놔두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연락 감사합니다. 주세요, 또 하나 사장님. 여쭤보고 싶은데. 시청자님, 저희 다음 분 또 기다리셔서 예, 예, 세미나 한번 알겠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 예. 부탁드려요. 저 다음 분 또 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군 궁금하세요? 저 신도림에 예, 그 대림 현대라고 있거든요. 대림 현대 3차. 대림 현대 3차. 예, 네, 거기 15평 하고요. 예, 예. 그게 나은지 아니면 강남 쪽에 다시대 주택으로 투룸용도 되는 걸 하는 게 나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어느 곳을 살까 지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예. 사실 저 지금 뭐라 그러지?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돼요. 일단은 신도림 현대 3차 보셨고 강남 쪽, 역삼 쪽 다세대 주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은 신림에 살고 있어요. 아, 신림동. 부모님 네. 집에서. 아니요, 지금 이게 전세인데요. 아, 예. 그래서 저희 실거주 목적으로 있기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살까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입주 계획까지. 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전세 살고 있어서 만약에 사면 전세 끼고 살려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끼고 사시는 게 네. 맞는데 직장이 어디시죠? 어느 동네인 거죠? 강남이요. 강남인데 지금 네. 이쪽에다가 이게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사보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예전에 사실 신도림에 살았는데요. 그거를 좋게 딱 보셔서 4월에 팔고 나와버렸는데 많이 올라버렸더라고요. 지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적은 네. 평형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대림 현대 3차라고 그러셨죠? 네, 맞아요. 대림 현대 3차. 이게 지금 제일 적은 평형 몇 평형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15평인가 그럴걸요? 맞나요? 매매가 혹시 알고 계세요? 3억 7천이요. 맞아요? 3억 7천 정도. 3억 7천에 전세 월세가 어떻게 2억 가나요? 7천이네요. 2억 7천. 2억 5천에서 7천 정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오른 줄 알고. 자, 그럼 월세는 얼마 해요? 글쎄요? 음. 글쎄요. 지금 거기가 한 7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3천에 한 60 정도. 그러니까 투자 가치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들어가서 입주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차익만 보고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사람은. 그러면 매입해갖고 샀는데 내가 아니라 내 물건을 살 사람의 니즈에 충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수익형으로 내가 매도하려고 그럴 때 2억 7천 정도에 3천에 한 5, 60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일단은 수익형으로. 그럼 차익은 볼 그래요? 수 있느냐 딱 봤을 때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가가 그렇게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이냐 또 그거는 또 아니다. 그리고 네. 15평형이 투룸으로 돼 있느냐? 아니에요. 원룸 원거실로 거의 다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강남에 있는 것들 중에서 투룸을 사시는 게 낫겠지만, 자, 우선은 강남이 근무지시고, 개발지 중에, 자, 중공업지역, 그리고 한강변 개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거, 역세권, 그 중에서 강남 말고, 다른 쪽, 차익이 더 날 수 있는 투룸 투자가 훨씬 더 유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월세로 따지자 그러면은 잘 나가는 곳들은 3천에 8, 90, 좀 덜 나가는 곳들은 2천에 8, 90 이렇게 나가는데 중요한 건 차익이 난다는 거죠. 차익이. 그리고 또 하나가 5년 뒤에 여기 신도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발지의 5년 뒤를 생각해 보시면요. 10년 있다가 계속 10년 동안에도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실구입할 거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 누가 짓느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지만 동선 본인이 9호선 근처냐 7호선 근처냐 이것도 좀 봐서 회사 직장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 중에서 지금 고르셨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강남 중에서도 살 수 있는 곳 중에 가격대가 좀 저렴하면서 괜찮은 곳들을 잘 찾으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차익을 더 많이 내고 싶으면 강남 근처에 있는 길 건너 쪽 이런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신도림보다는 다세대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조건에 부합하는 곳을 좀 몇 군데 찝어서요. 시청자님 어차피 뭐 강남 쪽에 주택을 하시는 거라면 서울에 계시는 거잖아요. 직접 세미나 오셔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지금 끊으셨나요? 네, 저 오시게 되면 네. 네 신경 많이 써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시청자님, 신혼부부시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젊은 분들은 조금 그 재미 좀 보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네, 예. 시청자님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 네. 이제 신혼부부들 예. 그리고 제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많으신 분들. 분들 예, 이렇게 아유, 퇴직하시니까 예. 제일 신경 많이 쓰이죠. 많이 오세요. 자, 시간 여유 좀 있는데요. 문자 또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 보겠습니다. 한강변에 재개발되는 다세대 주택 투자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대표님 방금 주신 전략과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문자 보면서. 음. 방금 마지막에 전화 주신 분도 실제적으로 이제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네네. 원래 한강변에는 수요자의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전철 버스 이런 게 버스는 있는데 전철 없잖아요. 그죠? 한강변에 전철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의 현재 레벨은 낮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건너서 강남이다 그러면요. 강남에서 전부 다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옥수동 이런 데가 집값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길 건너면 강남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강남에 있는 수요자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빌라 살고 계신 분들은 수준이 아직 낮죠. 왜냐하면 버스 전철 이런 게 교통이 좀 불편해요. 투자 금액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강변 개발 투자할 재개발 지역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데가 자양동 그리고 용문동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투룸에 한해서 매입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조합원이 늘어나서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조합이 더 늘어날 수 없는 환경들을 특이하게 갖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한강변에 대한 아파트 투자는 지금 너무 많이 가격대도 뛰었고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순차적으로 여의도 쪽만 개발에 대한 발표를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너무 붐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날까 봐 일어난 현상이 아니겠나 봐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한강변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죠 라인이. 그러니까 그 라인 안에서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이제 질문 자체가 평형대 그리고 가격대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 좀 고려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장기적으로 두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테크 잡으셔갖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알고 오시면 얻어가시는 거 많을 것 같아요. 세미나 이용하십시오.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2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네, 오늘도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2077-6394번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3가지 매물 준비해두고 있어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매물인지 오늘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경 이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바로 양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포 중에 하나 반포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되고 특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특히 재건축 시장이 부동산 마켓에 굉장히 큰 이슈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후끈 달아오르는 지역입니다. 반포동에 있는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잠시 뒤에 양포 가운데 한 곳인 반포동 매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2개 매물을 김원준 팀장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팀장님 어느 곳입니까? 네, 오늘도 역시 테마가 있는 그런 매물들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관광의 테마입니다. 자, 중구 신당동 매물 되겠는데요.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지면서 관광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또 관광공사와 그런 다양한 또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곳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그런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가 될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 희소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강남과 같은 높은 시세 차익과 함께 안전성까지 갖춘 그러한 중구 신당동 매물 소개해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는 교육의 테마가 살아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강남구이면서도 강남구 중에서 레벨이 높기로 소문난 대치동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교육 테마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테마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이제 자녀분들을 하나씩만 낳더라도 이곳의 인기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나면 빛이 나지 더욱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과 함께 강남만의 높은 또 메리트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곳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중구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매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네요.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원준 팀장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매물, 중구 신당동입니다. 이 매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먼저 체크해드릴게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꼭 희소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매물이든 상관이 없고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중구의 약 70%가 상업지이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할 수 있는 곳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30% 중에서도 나머지 20%는 최근 높은 고층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다세대 주택 주거지 1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곳에 있는 만큼 희소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곳은 바로 상권 바로 뒤에 위치한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걸어서 이곳 중구에 있는 모든 그런 상권의 시설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정말 높은 희소성과 입지적인 여건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다양한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뒤에서 조금 나열을 해드리겠지만 이곳 상인들과 직장인들 수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춘 그런 희소성 높은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곳 앞으로 절대 낮아지지 않는 수요층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곳 정말 교통이 좋습니다. 지금 지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주변에 수많은 지하철 노선, 특히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모든 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편이 있고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읊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철 노선도 굉장히 많아서요. 교통적인 측면 지하철 노선 일단 읊어주셔야 되고 학교 얘기도 좀 해주세요. 입지적인 여건, 특징 잡아주신다면요. 네, 이 지역은 이렇게 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입지적인 여건과 학교 수요층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편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중구 신당동 신당역에서 2호선과 6호선 도보로 3분 거리 되겠습니다. 자, 5호선과 6호선 청구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또한 1호선과 6호선 다니는 동묘암역까지는 약 12분 정도, 그 위에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약수역도 있겠고요. 또한 2호선, 4호선, 5호선 지나는 동대문 역사공원역도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관광 수요층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곳은 걸어서 15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외에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버스 노선편 갖추고 있는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 지금 매물지 큰 길 건너편에 바로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상권적인 발전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위쪽으로 큰 길을 넘어가면은 자, 신당동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또 주변에 다양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정말 입지적인 인프라 더더욱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 아까 대학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곳 대학교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그런 대학들이 많은데요. 자, 지금 이곳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 대학교 다들 오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미리 투자를 하셔서 이곳을 구입해 놓으신 다음에 자녀분들 등록금, 자,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4년 정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곳 신당동 매물 4년에서 5년 정도 뒤에 다시 매도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갔던 등록금들 회수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학교 가까이에도 이제 위치를 해 있고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나중에 이제 투자했던 그런 금액까지 뽑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다들 아시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동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카톨릭대, 한성대, 그리고 성균관대가 위치해 있겠고요. 자, 5km 밖에까지 나가보면은 자, 국민대학교와 서경대, 그리고 이화여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곳들 정말 수만의 정말 그 명문 학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재학 중인 수십만의 대학생들의 수요 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점검해볼게요.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관광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메르스 돌았을 때 이곳 정말 상인들이 휘청했을 정도로 정말 큰 위기였었는데요. 지금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관광객들이 수가 많은 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내수만으로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관광의 중심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입국하게 되는 그런 관광객들이 무조건 지나가게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자,
자, 그런 만큼 이곳에 돈의 흐름, 이곳으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만큼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는 만큼 이 지역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를 해보면서 지가의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신당 청구 약속 고밀도 개발 사업 등 그런 다양한 또 개발 사업들이 진행 예정이었었는데요. 자, 이곳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밀어주는 만큼 이 지역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빛이 날 그런 곳이 되겠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신당동 매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 3개의 동으로 대단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지금 A동과 B동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이고 C동 같은 경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A동, B동, C동 총 3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지가 크면 클수록 관리가 더욱더 잘 되고 매매도 쉽게 됩니다. 자, 이런 다세대 주택 매매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지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로 이제 이렇게 잘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매도, 전세, 월세 모두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 CCTV, 세이프티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1층에는 피로티 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자, 3개 동 모두가 1층이 터져 있기 때문에 넓은 주차장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곳 풀 옵션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월세 수요 맞추는 데도 정말 용이하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되죠? 네, 매매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 금액은 2억 2천만 원 예상되어서 실투자금 2천만 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평형과 다양한 금액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곳 이 크기의 이 평수, 이 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수와 다양한 층수 만나보실 수 있겠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에 있는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부동산계의 스마트맨이시죠. 손은경 이사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1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포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여기는 또 어떤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점검해 주시죠, 이사님. 네, 부동산 지금 중심으로 또 떠오르고 있죠. 부동산 양포 중에 하나인 반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반포 1동인데요. 반포 1동 궁금하시다 그러면 지도를 딱 펼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운데 큰 도로가 지나가죠. 강남대로죠. 이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좌측이 서초구, 그다음에 오른쪽이 강남구. 그래서 반포동이 반포 4동이 바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요. 이 지역 반포 1동이 전체적인 강남과 서초와 강남권역이 딱 중심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양쪽에 있는 임대 수요를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중심의 핵이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3호선부터 시작해서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러 갑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강남대를 또 가로지러서 신분당선이 또 용산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철만 보시더라도 야, 이곳은 역시 교통망 굉장히 좋다라는 것, 도로망도 너무 우수하죠. 강남대로나 테일항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한참 넘치는 곳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시장의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 단지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이 개포지구하고 이 반포지구인데요. 이 반포지구의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를 인해서 주변의 전세가가 매매가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 2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반포동이 양쪽 다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1위를 했습니다. 무려 20억 이상의 아파트들의 시가총액의 31%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반포동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명실상부한 부촌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향후에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아직 이제 재건축이 초입인데 새로운 아파트들 또 고가의 아파트들이 새롭게 지어진다 그러면은 더 큰 어떤 미래 가치를 품을 수밖에 없는 지역, 그것이 바로 반포동이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 저렴한 분양가와 그다음에 차별화된 건물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선분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를 굉장히 낮게 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잔금을 임대 조건부로 마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는 매물이고요. 더욱이 매물 자체의 차별화된 특성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 안에 내부에 그 중요 가전 설비가 다 들어간다는 것이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까지 에어컨뿐만 아니라 세탁기 그다음에 냉장고까지 다 완비가 되기 때문에 임대 놓으실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임차인들이 임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왔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주요 가전제품은 내가 기존에 있는 걸 쓰면 되니까 굉장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매물입니다. 반포동입니다. 입지적인 매력 들어봐야 되겠죠? 특징 점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전철망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지도만 보셔도 아시겠죠. 가까운 전철역 말씀드린다면 7호선 노년역입니다. 도보로 한 5분 정도 충분하게 걸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신노년역 9호선도 한 7, 8분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철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더욱이 도로망은 너무 좋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좋은 그런 도로망을 갖추고 있고요. 다 주변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굉장히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건데요. 강남 성모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더욱이 이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는 반포지구와 같이 학군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군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군으로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을 굉장히 보낼 수 있다 해서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그래서 노년초등학교나 소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반포고등학교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들을 포진하고 있어서 그러한 이 재건축 이주가 나왔을 때 학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 바로 이 반포 1동입니다.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 보러 가기 전에 개발 호지들도 또 챙겨봐야 되잖아요. 굵직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반포지구의 재건축,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장 큰 호재인데요. 신반포 1차 아크로 리버파크죠. 무려 평당 4천만 원 이상의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청약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좀 높은 분양가가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자, 뚜껑을 딱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1순위의 전평형 마감이 되면서 역시 반포동의 어떤 입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이후로 재건축 단지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포동엔 11개 단지, 잠원동엔 15개 단지, 총 2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좀 사업 진행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10개 단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신반포 5차 같은 경우는 10월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신반포 18차, 24차는 이제 통합 재건축으로 인한 관리 처분 단계에 좀 들어가 있고 또 반포 한양자이는 다음 달에 이제 올해 연내 일반 분양을 할 것이고요. 특히 반포주공 1단지는 무려 3,600세대, 신반포 3차와 23차 경남은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조합 설립 변경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시면 통합 재건축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작게 규모가 작았던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단지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포지구의 아파트들은 대규모의 단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한번 포인트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죠. 한강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추진을 통해서 총 7개 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 한 지구에 반포하고 한남지구가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반포지구의 세빛섬과 그 주변을 아울러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명소가 될 것이고요. 그 핵심에 또 반포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북부 영장선의 강남 구간이죠. 착공이 올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청의 핵심 사업인 나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나비 프로젝트에는 고속터미널 이전과 그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그래서 고속도로는 지하에 놓고 현재 지상에 있는 고속도로 중에서 차선을 감소시켜서 나머지는 이제 공원화시킵니다. 그렇다면은 고속도로에 있는 방음벽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 환경을 가질 거고요. 자,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 있는 롯데물류 부지입니다. 삼성타운보다 오히려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부지 있는데요. 롯데그룹이 안정화되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요. 그렇다면 이곳에 업무와 상업 그리고 바로 롯데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착착 진행이 된다는 반포동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전체 건물은 이제 5층인데요. 이제 3층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자, 엘리베이터, CCTV 포함은 다 들어가고요. 본 매물의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요 가전제품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이것도 시스템 천정형 에어컨이고요. 드럼 세탁기, 냉장고가 다 빌트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특히 내외장 굉장히 고급 반포동에 맞는 걸맞은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전문 임대관리업체가 건물 관리 임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고민 없는 그러한 맞춤형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가 3억 1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3억대 초반이죠. 자, 전세는 2억 7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출도 한 2억 원 정도 활용해 보시고 내가 월세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이자 감안했을 때 연 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에 또 수익률도 약 7%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더욱이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도 나한테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착한 매물입니다. 반포동 매물 점검해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준공 시점이 좀 길지요. 길기 때문에 일단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투자는 건물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 땅의 입지니까 꼭 발품을 팔아서 현장 가보시고요. 또 주변 시세도 꼼꼼히 알아보셔서 과연 이 매물이 저렴한지 그리고 임대를 맞출 수 있는지 꼭 본인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반포동 매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매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보시죠.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매물은요. 내년 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6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 4층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치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임해야 될까요? 팀장님 살펴주시죠. 네,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사는 거 아무데나 사면 됩니다. 하지만 팔 때 높은 차익과 수익성을 가지고 팔아야 되겠죠.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곳 대치동 정말 매매가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주변 아파트나 그런 이제 다세대 주택 거래량을 본다면, 자, 이곳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 공급이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의 다세대 주택 공급이 정말 희소합니다. 자, 그런 만큼 매매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투자하실 때 꼭 매매가 잘 되는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과 이제 인근 지역 실제로 조사를 해봤지만 강남구의 다른 동에 비해서 이 지역 신축 다세대 주택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으로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축 딱 3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공급이 끊겨버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자, 선택형 투룸으로서 자, 원룸과 투룸 구조로 모두 전환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자, 정부의 정책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지 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전세와 월세 전환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곳 전세가가 정말 높은 지역입니다. 전세가 높을수록 매매가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과 집가의 상승에 따른 높은 차익 걷어가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여건 볼게요. 대치동입니다. 매물 주변에 어떤 거 있는지 좀 들여다봐 주시겠어요? 네, 먼저 지하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로 3분에서 4분 거리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분당선과 2호선 다니는 선릉역과 삼성역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릉역까지는 도보로 한 9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3호선 아래쪽으로 도곡역과 대치역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다양한 수많은 버스들 바로 삼성동 옆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버스편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교통편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곳 생활 인프라 정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그 역에서 도보로 3분에서 4분 거리 되겠는데요. 이 4분 거리에 자, 롯데백화점을 지나고 재래시장 그리고 작고 이제 큰 규모의 학원들과 상권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지나게 되는 4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4분 내에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자, 나중에 오를 때도 더 쉽게 오른다는 점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이외에 이곳 같은 경우 학군과 학원과 정말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학생들, 자, 지금 학생들의 대학, 지금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결정된다고 하는 만큼 지금 이곳에 학원가에 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다시 학원을 보내고 이곳에 2차로 학원을 보내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곳의 교육 테마 절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보고요. 개발 호재들 하면 대치동이니까 한전부지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강남권의 그런 호재들 같은 경우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역시 이곳 같은 경우 삼성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자, 11조 원 가치의 한전부지 개발 이곳이 완료가 된다면 수십만의 직장인들의 이런 배우지로서 직접적인 배우지로서 이곳 대치동은 더욱더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이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런 또 이제 사업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강남의 중심지는 이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주변에 개포 주공의 그런 이주 수요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지역 더욱더 빛이 나면서 수요층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물 특징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대치동입니다. 내년 초에 지어지네요. 이 매물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정도 준공 예정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건축주가 섬세한 여성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작은 곳 하나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지역의 그 퀄리티에 맞게 그런 레벨에 맞게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CCTV와 세이프티도 안전성 초우선으로 올려놓은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자, 이곳 분리형 그 선택형 투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원룸으로도 투룸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2인에서 3인 가구 정도에게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 갖춘 매물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 정말 그럴까요? 가격 이제 살피러 갈게요. 저희 대치동 매물 점검하고 있거든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 강남 전역에 대부분 매매가가 3억대가 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지역 정말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 자, 실제 투자금 3천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최소로 75에서 8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정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강남구 대치동의 매물 되겠습니다. 네. 대치동 매물 점검을 해드렸어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습니다. 체크해드릴게요. 어떤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갈까요? 네, 특히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수익형 접근하실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자금으로 이제 컨설팅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세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 방문하셔서 주변 환경 어떤지 직접 걸으시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보시는 것 중요하고요. 위치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매물 점검하고 왔어요. 강남구 대치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손은경 이사가 여러분들께 스마트한 부동산 전략을 챙겨드립니다. 세미나 일정 들어와 있는데요. 안내해드릴게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 개최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요. 2077-639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한 궁금증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전화 주십시오. 저희 전화 받을 겁니다. 2077-6394번 세미나 일정도 같은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